네, 안녕하세요. 유익쌤입니다. 화학 수능특강 4강 이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자,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핵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는 양성자다. 맞죠? 양성자, 중성자 중에서 전하를 띠는 건 양성자고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양성자의 전하량과 크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양성자의 전하를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까닭은 중성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A, B,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또는 이온 가나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중에 원자는 한 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까만 동그라미를 만약에 양성자라고 놓는다면 얘는 이제 한 개니까 원자고요. 얘도 두 개니까 원자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원자는 하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까만 동그라미를 양성자라고 놓으면 원자가 두 개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만 동그라미가 이제 중성자가 되는 거고요. 하얀 동그리가 이제 양성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는 원자다. 자,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니까 원자 맞고요. 까만 동그라미가 중성자 맞습니다. 자, 질량수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거잖아요. 3개, 3개니까 나와 다해서 같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러더퍼드는 금박에 알파 입자를 쏘았을 때 알파 입자가 모두 뚫고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일부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왔다. 그 안에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만한 질량이 크고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원자 핵입니다. 자, 러더퍼드가 너무 놀라서 마치 종이에 쏜 대포알이 튕겨져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성실한 과학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발견한 입자는 바로 원자 핵인 거죠. 자, 원자 핵에 대해서 옳은 것. 전자와 같은 종류의 전하 아니죠.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틀렸고요. 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원자 핵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합니다. 전자는 크기만 결정할 뿐 이제 질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죠. 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밀어낸다. 그렇죠. 원자 핵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입자인 알파 입자를 튕겨낸 거죠. 맞는 질문이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두 가지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자, 기억 니은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량수가 7인 리튬 이온. 자, 얘는 그러니까 양성자는 3개예요. 그쵸? 그리고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억이 나왔는데, 자, 기억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나트륨에서 12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 번호가 11이죠. 얘가. 양성자 수가 11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11개. 그리고 지금 플러스 이온이니까 전자 하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몇 개겠어? 원래는 전자가 똑같이 11개인데 전자 하나 버렸으니까 10개라는 거죠. 그럼 12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중성자가 12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이제 중성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플러스 니은, 중성자에다가 여기다가 12에다가 이제 10을 더하면 이제 2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인 건 이제 전자죠. 그래서 니은은 지금 전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기억은 중성자수다. 네, 맞고요. 자, 리튬의 니은. 자, 리튬의 니은 전자수인 거죠. 얘는 이제 원자 번호가 3번인데 전자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리튬의 전자는 이제 니은은 2가 되겠죠. 2. 그래서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니은분의 질량수. 자, 리튬 같은 경우는 니은이 2였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 10개, 니은이 10이었습니다. 그것뿐에 이제 질량수. 얘는 7이고 얘는 23이죠. 2분의 7과 10분의 23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통분했다고 치고 70대 46이니까 리튬이 크겠네요. 자,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원자 가나다의 중성자수와 질량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중성자와 질량수를 줬다는 거는 양성자수를 다 준 거잖아요. 그죠?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더한 게 질량수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 얘는 이제 4가 될 거고 더해서 10이 되려면 5가 돼야 되고 얘는 더해서 11 되려면 얘는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4번, 5번, 5번인 원자가 되겠고요. 자, 원자 번호 나가 가보다 크다. 그렇죠? 양성자가 원자 번호니까 나가 가보다 크다 맞고요. 나와 다는 양성자수가 같아요. 양성자수가 같은데 중성자수만 달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지문이고요. 전자수는 다가 가보다 크다. 자, 그럼 얘네들은 다 원자기 때문에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잖아요. 그러면 다는 5개고 가는 4개니까 크다 그럼 맞네요.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2가지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A, B, C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이제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를 뺐더니 마이너스 1, 2가 나왔습니다.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 이제 9번이잖아요. 이제 다 나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자 수가 9개고, 그 다음에 이제 19잖아. 질량수가 19니까 중성자 수가 19에서 9를 빼서 10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는 원래 9개인데 이제 마이너스 1가니까 하나 얻어서 뭐 10개다 이런 식으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다 찾아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얘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가여서 마이너스 1 딱 나왔고 플러스 2가에서 딱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B-C가 딱 전하량의 형태랑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전하량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죠? 양성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자를 띠는 마이너스 수로 우리가 따져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 이유는 양성자는 9개인데 전자가 10개니까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그죠? 얘가 사실은 양 빼기 전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마그네슘도 동일하게 이제 2가 전하량이 여기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봐봐. 양성자가 얘 마그네슘 12번이잖아. 그럼 중성자는 이제 24에서 12 빼니까 12가 될 거고 전자는 이제 2개 버려서 10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성자에서 전자 빼가지고 딱 2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여기 나온 숫자가 이제 전하량과 동일하다. 그럼 전하량은 양성자에서 전자수를 빼준 거기 때문에 딱 맞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 전자 나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B가 양성자고 여기는 이제 중성자가 10개니까 중성자에서 양성자 빼면 딱 1이 나오죠. 얘는 이제 중성자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하량이 둘 다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보고 바로 양성자와 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중성자수고요. B는 양성자수고 C는 전자수기 때문에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염화탄소 분자량과 관련된 자료이다. CCl4의 분자량은 154고 C의 평균 원자량은 12다.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바로 CCl4에서 이제 C의 원자량인 12를 빼볼게요. 12를 빼보면 이제 CL4만의 이제 원자량 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4개의 CL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12를 빼주면 14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CL 하나의 이제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 4, 3, 12 그죠? 그러면 22, 5, 4, 이제 35.5. 그래서 CL의 평균 원자량이 나온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X를 구해라. 사실 이거는 뭐 문제를 뭐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얘네들 존재 비율은 3대 1인 걸 알고 계셔야지. 알고 계셔야죠? 그죠? 3대 1이니까 100분율로 봤을 때는 얘가 75%고 얘가 이제 25%니까 X가 75고 그냥 바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뭐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분점을 이용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35와 37 동위 원소인데 여기서 35.5면은 여기가 총 2잖아요. 2 차이가 나는데 35에서 0.5를 이제 가야 돼요. 여기서 0.5를 가야 되니까 이걸 4칸으로 나눠가지고 이 첫 번째 칸 여기가 바로 35.5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지금 평균 원자량인 거 보니 몇 대면 1대3 내분점이라는 거야. 1대3 내분점. 그럼 1대3 내분점이라는 것은 내분점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존재 비율을 X자로 돌려가지고 내분점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분점, 1대3 내분점이었다는 거는 존재 비율은 3대1이었다는 거죠. 존재 비율 3대1이었다는 거죠. 자, 평균 원자량 구할 때, 이 존재 비율을 거꾸로 뒤집어서 내분점 적극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Cl2의 분자량. 그러면 이제 35.5를 2개 곱하니까 7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얘가 얘보다 2몰만큼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원자 하나만 봐봐. 37Cl짜리 원자 하나만 보면은 얘가 17번이니까 중성자가 20개예요. 20개. 그리고 35짜리는 이제 얘보다 2개가 적겠죠? 18개예요. 그쵸? 이거는 원자 하나만 본 거야. 근데 얘들은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분자잖아요. 분자. 자, 분자니까 얘가 이제 더블이 돼야죠. 2개씩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를 곱해가지고 얘가 이 Cl2라는 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중성자가 40개. 얘는 몇 개? 이제 3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하나씩만 비교하면은 몇 개가 차이나요? 4개가 차이나요. 4개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1몰씩 갖고 와. 이게 다 1몰계를 곱해줘야죠. 이게 전부 다 1몰계 있다는 거. 한 개로 비교했을 때 이런데 1몰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 1몰을 곱하면 이제 4몰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 Y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화학식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평균 원자량을 구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합을 구하면 그냥 이제 바로 화학식량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도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내분점 해서 바로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있잖아. 우리 평균 원자량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 하셔도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내분점해서 가야죠. 자, 존재 비율이 7대3이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3대7 내분점을 찾는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빨리빨리 될 건데, 봐봐. A하고 A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3대7로 가는 거니까 여기 이 2라는 요 차이를 3대7이면 10칸을 쪼개가지고 3칸을 가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를 10칸을 쪼개가지고 그 중에 3칸을 가면은 3대7 내분점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A에다가 그죠? 이 2를 10칸으로 나눈 다음에 3칸을 가야 되니까 이 2에다가 10칸 중에 3칸이니까 0.3만큼 곱하면 딱 여기 이제 평균 원자량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같은 방법으로 얘도 해보면 얘는 지금 존재 비율이 3대1이잖아요. 그럼 내분점 구할 때는 1대3 내분점으로 구해야 돼요.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 B에다가 차이가 2잖아. 2에 대해서 이제 4분의 1만큼 가야 되는 거야. 4분의 1만큼 전진하면 된다. 이거 이해될까? 안 그러면 그림 그려줘? 얘도 똑같은 거야. B에서 B 플러스 2로 가는데 여기 차이가 2잖아. 그치? 인데 이걸 1대3 내분해야 되니까 4칸으로 나눠가지고 1대3 내분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B에다가 2의 4분의 1을 더해주면 바로 그냥 평균 원자량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헷갈리니까 뭐 그림도 그리시고 내분점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 식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X, Y2의 화학식량이니까요. 이 녀석 A 플러스 0.6에다가 그 다음에 Y2죠. Y2니까 이제 얘를 2번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2B 더하기 여기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인데 이제 2배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B 플러스 이제 1.6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강 2점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쌤이랑 또 3점 문제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